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어서 이번에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 그들과는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거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또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향한 시선,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그렇게 취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그런 발언은 저는 정치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정치 지금 사선인가요? 네. 그리고 당대표까지 됐다는 사람이 그런 반정치적 언어를 쓴다는 게 정말 무식하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무리 강성 지지층의 그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야가 있고 당이 자유롭게 각 정당들이 포진해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예. 어떤 특정한 당을 없애버리고 그 특정한 당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게 정치적인 문법일 수 있냐는 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예. 저는 그 정청래의 그런 과잉 행위가 예. 지가 지가 몰라서 그렇겠어요. 일부러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부러? 그런 과잉 행위가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애초부터의 그 차별화를 좀 통해 가지고 차기를 좀 노리려는 저는 대권 플랜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의 대권 플랜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예. 5년 동안 이 사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단 통합의 방향을 어떻게 흉내라도 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는 일단 다음 차기를 노린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조직해서 이들의 등에 올라타면 더 센 발언으로 더 세게 차별화시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성이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해서 낙마로 정리한 인사인데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전화해서 위로하고 울타리가 되겠다는 것은 이재명과 사실은 각을 세우는 아주 예민한 이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철저하게 반정치적 단어까지도 그 무지막지하게 쓸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 술수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사이에 긴장감이 굉장히 커질 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오히려 네. 통합과 엇박자를 더 낼 수 있다. 조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예. 정청래 대표는 배캅 역할을 해가지고 예. 3대 개혁을 한다면서 오늘 벌써 방송법 통과시켰더라고요. 통과시켰죠. 예. 그러면서 이게 2달 만에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용 정치도 퇴색할 것이고 예. 백합 국합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이 어떤 철학적인 차이라든지 전략적인 차이가 벌어지면은 정권 차원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의 강경 발언은 국민의힘에는 그 극우파를 상당히 도와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찾아가지 않고 그건 내란으로 해산시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개혁신당은 또 왜 안 찾아가죠?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개혁신당 지금 이준석 후보가 무슨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당으로 취급 안 하겠다. 그러면은 보수 전체를 지금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아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군요. 감이 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광복절 특사.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과연 포함될 것이냐. 이런 가운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4명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그리고 안상수전 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4명을 특별 사면 복권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도 찍히기도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텔레그램 보내는 거 보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조금 굉장히 공손한 말투죠. 그리고 사실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으로 조국 사면 반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 텔레그램 보낸 명단을 보면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무수석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사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온 게 관례거든요. 양쪽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서로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을 사면할지 안 할지 아직 결심은 안 했을지 모르나 만약에 사면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힘 측에도 필요한 사람 리스트를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는 조국 사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뒤로는 조국 사면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 사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단 행태가 돼버린 거죠. 예. 돼버린 거고 또 논리적으로도 조국을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형을 얼마 살지도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 오늘 보낸 그 명단에서도 2분 정도는 제가 알기로 형의 절반도 안 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논리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을 했던 그 신빙성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추가 명단입니다. 그게. 그 추가로 이분을 보냅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포착은 안 됐지만 먼저 보낸 메인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요. 아. 어떤 분들이 있을지. 예,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지 이렇게 궁금해서 저는 정말 정치인들 텔레그램 사진 조심해야 되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저 실수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이었는데 오늘 더 큰 이춘석 텔레그램이 터지는 바람에 덮여버렸죠. 아하.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추가해서 4명이니까 그 앞에 또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걱정된다. 뭐 이런 말씀까지. 그런데 이 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정치인들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 고위군환이니까.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고 싶은 면도 있는데 아까 그 조국 문제와 딱 연결시키니까 예. 자체 모순에 딱 빠지고. 그럼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꼭 해야 될 사람이면은 네. 챙겨야 될 사람이면 국민 입장에서 최순실 씨 사면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요새 이름 바꿔가지고 최서원. 유일하게 혼자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범에 해당하는 분은 주범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오래전에 사면 복권되었고 예. 나머지 한 사람도 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징역 지금 8년째 살고 있죠. 2016년이니까 거의 9년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상 법리상 사면해야 됩니다. 균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아무도 근데 안 챙겨요. 아무도. 사실은 거기에 나온 정찬민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이나 그 심학봉 같은 예. 경우는 그 내용이 좀 부패, 정치자금 그렇죠. 수수 비리, 뭐 뇌물 이런 거예요. 예, 예. 심학봉 의원은 제 기억에 아마 무슨 성비리 관련된 관련 거였고 있죠. 그래서 좀 구차한 그 혐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치인 사면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진짜 정치범의 느낌을 받는 거물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같이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고생했으면 그 정도는 뭐 좀 풀어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조금 좀 그런 면에서 보면 함량 미달이 아니었나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또 있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전직 영부인이 특검 조사 받는 것도 이번에 처음이기도 한데 또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도 관련자들 소환 조사 한창 하고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하여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경위 및 절차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은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이고 도주한 이기훈은 신속히 체포하기에 노력 중입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의 기자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씨 첫 공개 소환입니다.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언론에
그 출입하는 게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내일 이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출입하는 모습은 최소한 언론에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내일 소환에 응한다고 했고 예. 와서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네. 저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관건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한마디 할 거냐는 거잖아요. 입장, 언론 앞에서 네. 입장을 낼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정에 출두할 때나 뭐 구속적 부심 심사 때나 이 법정에 나타날 때 보면 말을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지나갔는데 내일 과연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할지 그냥 또 남편을 따라서 그냥 묵묵부답 지나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말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한다에 한 표.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다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혐의는 이제 내란 혐의라고 하는 이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행위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를 또 일부 갖고 있는 게 내란이냐 아니냐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지만 저랑 조 대표님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유연 유법한 불법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입장은 정치범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나의 정치적 행위일 뿐이고 정치적 행위를 너희들이 단죄할 수 없다.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일단 그 캐테고리는 맞아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예.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김건희 씨는 정치범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타난 혐의 자체가 그냥 부패. 뭐 부패, 뇌물, 돈, 뭐 보석, 뭐 주고받고 인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루하죠. 혐의 자체가 뭐 개낀 도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지금 혐의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본인의 정당한 주장들을 계속 우리가 이해해 준다면 정치범으로 우리가 범죄 넣을 수 있지만 김건희는 정치범이 전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자범의 자범 수준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자범이죠. 안 낀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국민들이 보는 시선도 윤석열보다는 훨씬 더 저는 차갑고 냉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냉정할 네. 것이다. 지금 김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두 분이 세트네. 한쪽은 반역죄고 한쪽은 부패.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입니다. 두 사람이 다 지금 이런 처지에 빠졌는데 며칠 전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될 때 예. 영장이 아마 뭐 이런 취지 같은데 목걸이 뭐 등등 한 8,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걸로 지금 특검을 보고 예. 중간에 그 받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 받은 걸로 이제 보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일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이번에 이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헌법 제20조 2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이번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서 나오니까 이런 헌법 조항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 역시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아니 여기 보니까 법사도 등장하고 통일교도 등장하고 해가지고 예. 한쪽은 주술이고 한쪽은 막 종교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게 합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발달사를 보면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으로 해가지고 말하면 정교 분리에서 시작된 건데 예. 이게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은 이게 말대로 되지 않는 게 종교 집단이 표가 많으니까 예. 표가 많고 또 돈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우리 헌법 교육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저는 참 이게 특검에서 요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영장 집행 관계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게 예. 또 외신들이 또 흥미를 언더웨어. 해가지고 하는 것과 내일 일어날 사태가 합쳐졌을 때 국가 위상, 국격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브리핑도 하고 영장 집행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 공개 하는 생각이 같은 들고. 경우도 예. 그 몸부림치는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신뢰가 있는 건지 끌려 나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 안 한다고 하면 또 그분인데 예.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는 이제 속옷 차림으로 들어넣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워서 속옷 수위를 벗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리해서라도 끌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냐. 아까 제가 정치범으로 자기 규정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범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예. 검찰의 조사나 그다음 재판부의 재판이나 그다음 판결이나 이걸 다 정치적인 걸로 거부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정 거부, 조사 거부, 예. 재판 거부 이건 과거에 우리들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정치범화해서 정치범으로 자기 규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해토픽감이고 국가적 망신인데 예. 과거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씨도 그랬지만 그 특검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거부하면 그냥 몇 번 압박하다가 사실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는 관련 다른 그 증인들이나 공범들의 진술 토대로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그 정도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요청하고 압박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기소해도 저는 되는 건데 굳이 지난번에 가서 결국 속옷 해프닝이 하나 생겼고 예. 만약에 내일 또 한다고 하면 내일 또 무슨 해프닝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속옷마저 벗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 타진이 될 텐데. 그리고 그러면 특검보가 와가지고 또 브리핑 할 거예요? 이번엔 속옷도 벗었습니다. 할 겁니까? 그게 특검보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특검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저는 이게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정치보험으로 자기 규정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출두를 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거기서 특검 검찰한테 호통을 치고 예. 아니면 출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메시지를 내고 법정이 제일 좋은 공개된 자기의 정치적 선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에요. 예. 우리 옛날에 법정 가서 판사한테 큰 소리 치고 전두환 타도하자고 했었고 그때 자기 주장 했었어요. 왜 그런 좋은 공간을 거부하고 자기 웅크려가지고 자기 방에서 이 난리를 칩니까? 저는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 특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예. 통일교 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밝힌 내용이 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그리고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 돈 받아갔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권성동 의원은 이제 아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계속 그 수사가 확대되면서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관련해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다면 결국 소환을 하겠죠. 예. 소환을 하고 그게 사실 여부 또 혐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 군 당국이 이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 20여 개를 전면 철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 군이 이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철거에 들어갔다는 건데, 자,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이건 무너진 신뢰가 아니고 예. 일방적으로 김정은, 김여정 막말하는 두 사람한테 풀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풀 서비스. 풀 서비스를 연달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 안 한다는 거 그것도 서비스고 아예 그 시설을 철거한 거. 철거하겠다. 그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했던 대북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까지 안 해버리는 거는 예. 두 사람을 위한 풀 서비스고 동시에 2천만 우리 북한 동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가는 정보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조정. 이건 뭐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만은 이런 걸 왜 좀 쏟아 놓습니까? 그럼 다고 북한에서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도 실수라고 봅니다. 이것도 인사 실수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정동영 의원한테 좀 심세를 진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20년 동안의 변화도 잘 체득하지 못하고 이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본래 햇볕 논자였잖아요. 예. 햇볕 논자였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전향을 해서 햇볕 정책. 예. 이 비현실적이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책도 내고 이제 보수 정당으로 왔는데 가장 큰 이제 실책, 문재인 정부 이후의 대북 정책의 우리 정부 진보 진영의 실책이 뭐냐면 과거의 향수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30년 뒤인데 그때도 지금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 향수의 추억에 빠져가지고 그때 좋았으니까 해보겠다. 정동영 장관도 뭐 그때 추억에 빠졌던 그렇죠. 사람 중에 한 분이고 예. 그래서 이걸 제일 큰 이게 그 문제점이 뭐냐면 북한이 이걸 원하지도 않아요. 이미 김정은은요 예. 당 그 규약 당 강령에 민족이라는 단어 다 빼고 통일이라는 단어 다 빼고 있습니다. 남쪽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스토커처럼 하죠? 그리고 이게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북 풍선 전단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의 효과에 의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분들 실제로 존재하고 많아요. 효과가 있어요. 입증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성기라는 것은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개성 시민들이나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귀담아 들어요. 날씨가 정확하게 예보가 되니까. 아, 날씨. 그런 효과들도 있고 음악도 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게 소프트 파워로 이제 사실 저강도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손을 발을 묶어가지고 아 좋아 정동영 장관이 나와서 아 이렇게 남북 화해 해야 되니까 해보겠다. 우리가 먼저 하면 저쪽 하겠지. 우리가 먼저 이걸 해서 북이 한다고 하면 내가 오케이 그렇게 한번 들여다 보겠어. 북이 안 한다니까요. 북은 남쪽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발 꿈 깨시길 바랍니다. 예, 조 대표님 뭐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서의 정동영 장관의 행동,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등장,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노동법 노란 봉투법. 바꿔가지고 지금 노동자 보호하는 이런 게 다 하나로 연결되면은 이게 결국 좌우 구도입니다.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가는데 그 예.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쪽은 사실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예. 초토화돼 가지고 상당수는 잘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협조할 생각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극우파인 목소리가 강해지고 다시 이게 무슨 아주 심한 이념적 용어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오히려 좌우진영의 대립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다. 극단 대 극단이 맞부딪히는 형국이 그러니까요. 되니까 중간에서 합리적인 진보나 합리적인 보수가 설 자리가 별로 그런데 없어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예, 민주당을 제어를 하든지. 예. 두 분 말씀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더라커럼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